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중랑천 일대에서 메타세콰이어 나무 심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중랑구가 중랑 구리파크 골프장 개장식을 진행했습니다. 2024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이 국채보상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산업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국제항공이 제주 베이징 직항노선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마늘족이 여러 개로 분화되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벌마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파의 녹균병 피해도 지속돼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잦은 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들입니다. 수확을 10여일 앞둔 신안의 한 마늘밭에서 싹이 수염처럼 솟아난 마늘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늘 속을 갈라보니 마늘 쪽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통상 6개에서 9개인 마늘 쪽이 또다시 분화되는 이른바 벌마늘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벌마늘은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탓에 헐값에 팔려나갑니다.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밭이 1,500평 이상의 밭인데 2차 생장 피해는 한 60-70% 이상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소득이 너무나 감소될 것 같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무안의 한 양파밭에선 잎이 노랗게 변색된 양파들이 잡초와 함께 뒤엉켜 있습니다. 녹균병에 걸린 것들입니다. 푸른 들판이 돼야 되는데 다 이 하얀 들판이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농민들 지금 답이 안 나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풀도 이런 거 매야 되는데 의욕이 풀면 의욕이 없어요. 벌마늘과 양파 녹균병이 발생한 원인은 잦은 강수와 일조량 부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남의 2월에서 4월 주요 시군 평균 강수량은 평년 73mm보다 51% 증가한 110mm, 일조량은 평년 183시간보다 13% 감소한 159시간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인건비 상승 속에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란 이중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동아소시오홀딩스 그룹과 중랑천 중랑교 일대에서 메타세콰이어 나무 심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인 동아소시오그룹은 2028년까지 중랑천 중랑교 주변 자전거길 산책로에 동아숲길 메타세콰이어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동아 멘토링 직원들과 동대문구청장, 동아소시오홀딩스 대표가 힘을 모아 메타세콰이어 나무 70그루를 심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대표적인 친환경 수목으로 동대문구 도시숲의 중추 역할을 해줄 예정입니다. 구는 탄소 중립 도시의 가치와 동아소시오홀딩스 그룹의 기업 가치가 합쳐져 좋은 결실을 봤다며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전 효도 숙식 경로당이 홀몸 어르신들이 적절한 사회적인 소통을 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개관한 홀몸 어르신 공동 거주 시설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창전 효도 숙식 경로당의 개관식이 개최됐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경로당 임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창전 효도 숙식 경로당의 개관식은 전국 최초의 홀몸 어르신 공동 거주 시설의 탄생을 축하하며 진행됐습니다. 개관식은 개회와 국민의례로 시작해 내빈 소개, 경과 보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과 내빈의 축사를 거쳐 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과 함께 폐회했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초고령 사회의 진입과 발맞춰 효도밥상 경로당, 환경보안관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시작과 함께 대흥동에선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대흥동 주민센터 앞 광장에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대흥동 주민센터 앞 광장에서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대흥동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는 우리마포 복지관 무료 급식 대상자와 효도밥상 이용 대상자,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등 관내 저소득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흥동 한울타리 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중화요리사와 자원봉사자 30명이 참여해 직접 조리한 짜장면을 대접했습니다. 중랑구가 중랑구리파크골프장 개장식을 진행했습니다. 중랑구리파크골프장은 주민들의 건립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9월 착공해 12월 준공했습니다. 총 9홀로 원룸교에서 이화교 사이 중랑천 둔치에서 조성됐습니다. 오늘 여기 오시는 파크 골프를 사랑하는 파크 골프 동호인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큰 주인공이시고요. 그 뜻을 잘 모아서 우리가 이제 오늘 파크 골프장 문까지 열게 됐습니다. 파크 골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여기 묵동의 주민 여러분들이십니다. 한편 중랑구리파크골프장은 이용 3주 전 월요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한 팀당 최소 3명에서 최대 4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2024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이 국채보상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축제는 A, B, C 구역으로 나눠 A구역에서는 거리 공연과 파워풀 K 댄스 파이터, 개막 퍼레이드, 심야 문화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B구역에서는 차세대 아티스트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C구역에서는 대구 경북 연합예술제와 개막 행사, 대구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등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한편 11일 토요일 자정부터 월요일 오전 5시까지 서성 내거리부터 공평 내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해 시행했습니다. 대전시가 제15회 세계인 어울림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하고 대전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글로벌 여행 대전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외국인과 시민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5월 21일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날입니다. 이날 행사는 세계 문화 전통춤, 중국 경극 가면 만들기 등 27개 기관이 마련한 5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5월 가정의 달과 2024년 동행축제 및 강원 세일페스타를 맞아 한 달간 지역사랑 상품권인 횡성사랑카드의 구매 한도와 환급률을 확대합니다. 군은 횡성사랑카드의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적립금 환급 비율은 10%에서 15%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횡성사랑카드로 100만 원을 소비하면 최대 15만 원의 적립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은 이번 조치가 가게에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 부담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갑천면 어울림 마당에서 갑천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갑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한 이날 준공식은 횡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 홍천 춘천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활기차고 풍요로운 갑천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복합복지공간인 으뜸 문화센터는 주민 체력단련실, 다목적 강당, 동아리방을 갖춰 주민 건강과 다양한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 사랑방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며 다목적 광장, 잔디광장, 산책로를 갖춘 어울림 마당은 주민 화합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정부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충청북도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정책입니다. 충북도는 이러한 세컨드홈 수요를 도내로 이끌고자 4대 전략과 78개 사업에 대해 26년까지 1,75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대 전략은 귀농귀촌 전 단계 지원, 농촌 공간 활용, 귀농귀촌 초기 정착 지원, 지역 주민과의 교류 강화 등입니다. 충북도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인 연 4만 명 시대를 열고자 하며 특히 정부 정책을 즉시 연계하고 귀농귀촌으로 전환하는 연결 단계를 강화함으로써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미호천 제방 붕괴 사고로 희생된 도민을 언급하며 철저한 풍수해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특히 괴산댐, 미호강, 무심천, 용담댐 주변에 상습 범람 및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도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는 장마철을 한두 달 앞둔 지금부터 철저한 현장 점검과 함께 모든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대비하라며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을 첫째로 생각하고 이번 우기에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충북도가 충북연구원에서 김명규 경제부지사 주재로 충북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계획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의 2022년 전력 자립률은 9.4%로 17개 시도 중 14위입니다. 이처럼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충북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충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을 발굴해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정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올해 6월 14일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가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보령시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시장, 국회의원, 의장, 도의원 등 37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요 현안 및 2025년 정부 예산 확보 방안에 관한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구미시가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화려한 서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10일 선수단과 관람객 등 4만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막식이 구미시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미디어 아트쇼와 1,000대를 활용한 드론쇼는 힐링과 재미를 즐기는 도시 구미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새 희망 구미에서 하나 되는 경북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혁신 클러스터, 교육 발전 특구 등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구미에서 경북도 260만의 열망을 담아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복합 쇼핑몰과 업무시설, 4,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전일방 부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교통 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게 된 건데요. 다만 사업자 측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조건 수용 여부에 대해 고심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일방 개발 사업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가 수정 의결됐습니다. 사실상 조건부 승인입니다. 위원들은 하루 평균 8만 대에 이르는 차량이 사업 부지로 신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자 측이 제시한 교통 분산 대책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교량 2개를 신설하고 사업 부지 일부를 축소해 사업 부지 바깥쪽 차로를 늘리라는 내용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업 추진의 난관 가운데 하나였던 교통 영향 평가가 수정 의결되면서 전일방 개발 사업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상반기까지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를 마무리해 사전 행정 절차를 끝내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를 좀 더 앞당길 수 없는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최소한의 절차여서 여러 가지 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6월 말까지. 다만 추가 심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사업자 측이 이미 공공기여금 5,899억 원을 내기로 한 만큼 사업부지 바깥쪽 교통대책은 공공기여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측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수용할 경우 수백억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교통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전일방 개발 사업은 내년에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광주 산업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GGM은 올해 하반기부터 캐스퍼 전기차를, 기아차는 내년부터 EV5 국내형 모델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역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내년부터 광주에서 전기차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EV5의 국내형 모델을 내년부터 생산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셀토스와 소울 등을 생산 중인 1공장에 생산 라인이 갖춰질 예정인데 전기차 전문 모델인 EV 시리즈를 광주에서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준중형 SUV인 EV5의 경우 국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스포티지급 크기로 앞으로 기아 광주 공장의 주력 차종이 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내년 중에 EV5를 양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해서 EV5 생산 관련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캐스퍼 전기차 모델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GGM의 행보는 더욱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캐스퍼 EV 시범 생산에 나선 GGM은 올 하반기부터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반기 물량 24,500대 가운데 70%인 17,000대를 전기차로 생산하기로 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양산될 캐스퍼 전기차는 저희 총 물량의 약 70%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수 양산에 이어 유럽 지역 등 약 54개국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내 2차 전지 생산 기업이 광주 공장 설립에 나서는 등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을 앞두면서 지역 산업계의 지형도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섬 온실이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3,400여 개 섬과 연안에서 자라는 자생식물 8천여 본을 공들여 키워 의미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이 한 번쯤 들러볼 만한 곳입니다. 지난 2020년 목포 고화도에 들어선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에 한국섬 온실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온실에 들어서면 떠있는 섬을 연상케 하는 이끼 분재가 눈길을 붙잡고 바로 옆 갯벌엔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모래사구 해변을 따라가면 해당어와 캔맥꽃 등 낯익은 꽃들이 반가움을 더합니다. 제주숲 정원엔 삼백초와 나도풍란 등 10여 종의 멸종위기 식물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울릉숲 정원에는 기후변화에 적응해 고유종이 된 섬노루기 등이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과 연안 내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식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직접 와서 그걸 보시고 그거 저희 생물자원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관 안에는 전시와 교육을 위한 체험관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어린이 체험관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바닷속을 여행하듯 꾸며져 체험학습 장소로 인기 만점입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맞추는 게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파충류, 어류, 연체동물 여러 가지 나와가지고 신기하게 맞춰봤어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잘 살게 된 용유아 전용 놀이터와 토페리 화분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게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이 생물 자원이 어떻게 인간에게 유용한지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교육적 콘텐츠가 많거든요. 그걸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또 미래의 과학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환경부 산하 섬연안 생물연구기관으로 문을 연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미래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1980년 5월의 아픔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목판화에서부터 사진과 영상을 고루 관람할 수 있습니다. 5.18 44주기를 앞두고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부대원이 쓰러져 웅크린 시민에게 곤봉을 휘두릅니다. 끔찍한 폭력이 흑백의 강렬한 대비로 나타났습니다. 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만행을 고발하고 5월의 현장을 알리는 목판화 전시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미술관이 소장 중인 목판화 560여 점 중 이준석과 홍성담, 김진수 등 한국 현대미술사의 주요 민중미술 작가 작품 75점이 선별됐습니다. 목판화는 그 시대성을 담은 그러한 작품들 제작하는 점과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갔던 민중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중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재료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를 주제로 한 사진전도 막을 올렸습니다. 외국인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80년 5월의 기억과 역사를 전하고 있는 5.18 택시운전사 한진수 씨의 작품입니다. 생가가 있는 천동마을과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등 윤 열사의 발자취를 따라 5월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장소를 담았습니다. 잊혀져가는 5월이 돼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모든 사람이 동감하고 느끼고 후세에 우리 다 함께 우리 강주와 승리, 5월의 승리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5.18과 관련이 있는 지역 여성 작가 3인도 각자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느낀 5.18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광주 곳곳에서 개막한 전시들이 세대를 초월해 5월의 기억을 전하고 아픔을 공유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는 지금도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이곳을 특별한 열차로 방문해 분단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335 모인 300여 명의 시민들이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광주 효천역을 출발해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로 향하는 통일효도 열차입니다. 장장 7시간의 긴 여행이지만 인문학 강의와 다채로운 공연으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접경 지역과 가까워지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참가자들은 잠시 상념에 빠지기도 합니다. 군사분계선과 불과 2km 떨어져 있는 평화전망대에서는 북한의 마을과 인민군 초소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민족 분단의 현실을 실감케 합니다. 북녘 땅을 바라보던 이산 가족은 고향 생각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살짜리 딸을 놓고 나오면서 그 딸이 아빠 가지 마 그랬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딸이 지금도 보고 싶고. 지금은 끊어진 경원선 월정리역과 노동 당사를 둘러보며 시민들은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통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좀 뭔가 뭉클한 것도 좀 생기고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광주 남구청은 분단 현실을 체험하고 평화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통일효도 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효천역과 파주 도라산역을 연결해 효도 열차로 이름 붙여진 건데 철원 코스는 이번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통일효도 열차가 단순히 그냥 관광성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통일열차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꿈을 실은 통일효도 열차는 오는 가을에도 파주와 철원을 향해 달릴 예정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중국 국제항공이 제주 베이징 직항 노선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제주 베이징 직항 노선 운항 재개는 지난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이번에 재개된 중국 국제항공의 제주 베이징 항공은 주 3회 운항하며 167석 규모의 기종입니다. 한편 중국 국제항공은 베이징 노선을 시작으로 중국 내 여행 수요에 맞춰 증편과 노선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제14회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열립니다. 수억만 송이의 장미가 향연을 이루는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곡성 기차마을 장미공원에서 개최됩니다. 5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1,004종의 유럽산 희귀 장미를 만날 수 있으며 공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전 세계의 명품 장미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곡성 세계장미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6월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숙박, 체험권 등 기존의 지역 관광 연계 상품을 구매하면 KTX 주중 50%, 주말 30%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시티 투어버스 50%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니까요. 곳곳에 숨겨진 관광지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